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한번 보셨을까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는 옵션 만기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 새해 들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특징주의 종목명이라든지 또 주식 용어들이 드문드문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좀 새해 들어서 마구잡이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주린이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검색어들을 좀 검색해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시장 들어서는 좀 2030 세대들이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인가? 나만 안 하면 좀 바보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이해해가면서 주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열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0.71% 상승으로 3,148포인트 선의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나흘 만에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0.56% 오르면서 97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수급 움직임에도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샀다 팔았다 하던 개인들이 그래도 매수 규모를 좀 키워준 모습인데요. 개인이 1,690억 이상 사들였고요. 오늘은 다시금 반가운 외인들의 수급도 보입니다. 1,940억가량 담아낸 가운데 기관은 오늘도 현금을 챙겼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관은 아직까지도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 계속 팔자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가치주, 또 그 속에서도 은행, 보험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 기대감에 수혜가 전망되고 있죠. 오늘은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흥국화재와 흥국화재 우선주가 함께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소차 살펴보시죠. 지난밤 니콜라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가 신규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서도 오늘은 수소차가 더 강한 모습이고요. 이 수소차 부품주들도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죠. 뉴로스 보겠습니다. 뉴로스는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공기 압축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로 신고가 돌파하더니 이내 상한가로 마감입니다. 다음으로 덕양산업도 보시면요. 현대차 그룹이 신규 디젤 엔진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에 1차 부품 협력사인 덕양산업도 함께 강세입니다. 덕양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일찍이 상한가 도달해서요. 유지한 채 마감이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 DIC까지도 좀 살펴보시죠. 차세대 전기차의 감속기 부품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DIC 역시 오늘 놀랍게 치고 올라갔죠. 상한가로 마감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MLCC도 체크해 보시죠. 갤럭시 S21의 출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MLCC와 휴대폰 부품주 OLED 등이 함께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일제히 강세 나타냈다가 오후에는 조금씩 윗꼬리를 달기도 했습니다. 삼화전기가 12% 상승이고요. 삼성전기 역시 미래 먹거리인 전장용 MLCC 부분의 매출 증대 기대감으로 함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살펴보시죠. 엔터 3인방, JYP, YG, SM 동반 상승이고요. 오늘 엔터주의 주인공은 단연 빅히트입니다. BTS의 빌보드 석권으로 급등인데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동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빅히트와 함께 엔터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오늘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내일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눈치를 보던 중에 좀 이슈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함께 잘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희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 밤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백송이 이상호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좀 남겨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텐데요. 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어떤 뉴스나 어떤 업종,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연들 기다려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하루 함께 마무리해 봐야겠죠?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송이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한 종목 수가 많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장은 약간 기지개를 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기지개를 필 때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차리거나 약간 기운을 차릴 때 기지개를 피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 기지개를 피면서 활성화를 좀 이제 활성화 초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시장 변동성 확대되면서 정신없이 혼조세 흐름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간 혼조세 흐름이 짙어지고 관망세 흐름이 짙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은 힘들으셨겠지만 오늘 다시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정화되고 순매수세가 조금 붙어주면서 기운을 조금은 차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객 예탁금이 72조 원까지 불어났죠. 정말 대단한 유동성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 하방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이틀 동안의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아랫골이 굉장히 크게 말아 올려주면서 주가 수준을, 지수 수준을 꾸준히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지수 하방은 견고하기 때문에 중장기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지가 이제 관건인데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시면은 오늘 개파락을 보였고 추세상으로도 조금 더 약세 흐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유입되기에는 아직도 좋은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조정은 어제 나타났던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삼성전자 이러한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나 금융 등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또 일시적으로 변동성 흐름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폭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당선인이 추가 부양책 가이드라인을 내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그러한 만큼의 이제 다시금 단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린 뉴딜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바이든이 새 부양책 규모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굉장히 큰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른다고 언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가시화된다면은 글로벌 증시나 또 우리 국내 증시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시켜 주면서 다시금 반등에 큰 폭 반등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에는 과기정통부의 5G 전략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5G 이번에 상반기 지속적으로 보면 좋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5G 추진 방향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나 목요일에는 5G 관련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이 거래일 동안 좀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해내면서 오늘장 기지개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역대급 유동성 장세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또 외국인이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여러 업종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금융주라든지 그린 뉴딜 또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5G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작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이상호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혹시 머리 펌 하셨나 봐요. 네, 좀 볶았습니다. 네, 좀 빠글빠글 해주셨는데 더 잘생겨지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더 작아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함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더 올라주면서 979선까지 올라와 있는 코스닥 98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폭풍 전야라고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 최근 유리했던 고점의 증시에서 지금 당장 1월에 남아있는 그 여러 글로벌 일정 때문에 변동성이 좀 추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폭풍 전야라고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고 지난주 블루 웨이브의 실현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시장인데 부양책이 실행이 된다면 사실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 유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사실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국채 금리는 최근에 계속 좀 올라가다가 안정세를 찾긴 했는데 부양책 실현에 따라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3월달, 4월달에도 뭐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증시 자체는 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앞으로 나올 통화 정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일 일정으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날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급을 한다면 그 언급에 따라서 증시 자체가 좀 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어떠한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탄력이 나온 증시를 사실 통화 정책 때문에 묵살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침 내일 일정으로 또 옵션 만기일도 걸쳐 있어가지고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긴 했는데 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바이든의 취임식 일정 때문에 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바이든 취임 전후로 지수의 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친환경 섹터 자체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근 고점에 위치한 그 친환경 관련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돌아가는 그 당일에 좀 파악을 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8일에 추가적인 레벨을 보였던 그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2주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슈가 그 생각보다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거의 아예 없을 정도로 부각은 안 됐는데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 끝자락부터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한 전망보다도 좀 어느 정도 소식에 따라서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내용에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은 그 내일이랑 다음 주 옵션 만기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뭐 통화 정책 그리고 블루 웨이브 실현에 대한 그런 지수 선반영 그거에 따라서 좀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항상 어느 정도 좀 반대적인 의견을 데리고 가는 게 좀 주식함으로써 좀 필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닥 지수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밀렸다가 지지를 받았던 950포인트를 우선 1차 지지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혹시나 좀 악재가 커서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12월 말쯤에 좀 지지가 됐던 920포인트를 그 2차 지지 구간으로 잡으면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단기적인 조정,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더 큰 다음 주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정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슝슝. 자, 두 분의 전문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지,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한 종목은 없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백송희 전문가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나오셨으니까 저희 중간 점검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고가가 31,350원까지 최고가 기록하면서 저희 12%가량 최고가 수익률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수익권입니다. 오늘도 3%가량 오르는 모습인데요. 대한항공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조금은 눌린 모습이었지만 전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갭 부분, 이 갭 발생했던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 강력하게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눌렸지만 이 21선 지지받으면서 이제 다시금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강한 슈팅 나와주었고 1월 11일에도 강한 슈팅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흐름 보시면은 거래량도 붙은 모습이고 저점 지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백신 개발 이제 접종까지 지속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었죠. 이제 무료 접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백신 기대감, 그리고 우리 이제 여행 다시 갈 수 있고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라는 큰 이슈가 있죠.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해서 현재는 이제 공정위 심사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인수가 확정시 될 때에는 초대형 항공사 전망이 되고 있어서 꾸준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수준이고요. 또 거래량도 붙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나타나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를 3만 원으로 드렸었는데 돌파를 했었죠. 그 다음 목표가는 새롭게 이제 이 부분인 33,000원까지도 봐도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일찍 구해주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연말에 조금 눌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잘 최고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 33,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특징주로 꼽을까 하다가 전문가님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하나 시스템 지금 이 시간에 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그룹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최고가 2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아오면서 현재 50%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 역시도 목표가를 또 한번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더 봐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충분히 더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지속적으로 주가 하방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높여가고 있는데 꾸준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착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 하나그룹에서 소형 인공위성 기업인 세트랙 I를 인수하겠다 발표를 했었죠. 이제 우주 사업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인수 주체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나그룹 내 방산 계열사 중에서 한 곳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유력 후보로 이제 하나시스템이 이제 중심에 서면서 오늘 큰 시세 분출 나와 주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을 가진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단 매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또 가볍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면 꾸준히 아직도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새롭게 22,000원까지 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22,000원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MS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목표가를 넘어섰지만 지금은 또 아마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을 챙기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놓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짝 눌려있는 구간인데요. LMS 22%가량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전략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제 LMS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슈팅 나오고 현재 거의 제가 추천드렸던 매수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매수 관점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 차례 큰 시세 분출 나와주고 나서 이렇게 깃발령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승세를 지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조금 높게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렸던 목표가 미리 이제 걸어두지 않으셨다면 조금 대응이 힘드셨을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연달아서 터치했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한 차례 터지고 나서 눌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하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구간 지켜주는지 확인하면서 반등 타이밍 때에는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다시금 진입해도 괜찮다는 판단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 받아주는지 좀 지켜보면서 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반등 나와준다면은 이 최고가 부근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19,5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우리 또 구해줘 스탁 시청자분들은 아마 수익 잘 챙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혹시 또 재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또 챙겨주신 전략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로는 19,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얘기 나눠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성 TC까지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4%가량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은요? 네,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삼중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큰 수익 챙기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삼중바닥 유력한 종목이라고 하면서 진성태 씨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세 나와주고 여기서 박스권 흐름 나와주었습니다. 이 박스권 흐름 나와주었을 때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이때 또 지지받으면서 큰 시세 분출 나와주었고 14%라는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지금은 다시 또 눌린 모습인데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간 모습이었죠. 음봉인 거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저점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또 동사의 업황도 좋고요. 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용 부품 개발로 이제 신성장 동력 확보했습니다. 수소차 강세에도 이 종목이 조금씩 영향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모멘텀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점 높여가면서 추세 전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이제 목표가 15,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진성태 씨 목표가 15,000원까지 더 봐도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백성희 전문가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리아 FT에 대한 질문들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코리아 FT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16%가량 최고가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어요. 네. 또 추세를 보시면은 추세 살아 있고요. 또 이 음봉, 전날의 음봉을 오늘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이런 걸 바로 이제 상승 장악형 양봉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을 먹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 또 이어지면서 다시금 강한 상승 랠리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와 애플이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협력 논의한다는 이슈 꾸준히 시장에 강한 관심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하루 만에 큰 수익 챙기셨습니다. 이틀까지 가져가셨다면 제가 이제 목표가로 드렸던 3,500원 돌파하면서 이틀 만에 큰 수익 챙기셨을 텐데요. 이 종목 지금 눌렸지만 다시금 추세가 좋으니까 목표가는 다시 3,8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성희 전문가는 지금 전 종목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코리아 FT도 3,800원까지 수익 더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호 전문가님도 기다리고 계시죠? 바로 전문가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제가 진짜 이번 주에 내내 3일 내내 시장을 보는데요. 소름이 정말 확 돋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 이 종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구해주셨던 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지금 3일 연달아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요.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와 함께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한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저에게 던져주고 가셨는지 너무 감사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방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해요. 그 동방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연속 상한가 흐름을 보인 건 그 쿠팡의 나스닥 상장 소식 때문인데요. 그 소식 관련해서 동방이 뭐 과거에 쿠팡이랑 뭐 물류 전담 계약을 맺은 이슈 때문에 뭐 최대 수혜주로 엮인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이 상장이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뭐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를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단기 상승 보이다가 뭐 재차 조정받고 뭐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도 100만 주 이상 쌓여 있는 걸로 봐서 뭐 내일 또 추가적인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2차 목표가를 초과한 상태라서 재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지금 위치가 거의 한 8, 9년 만에 신고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장 이후에 뭐 대략 좀 장기적인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좀 중간적인 변곡점을 본다면 한 5,9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선 매물대가 뭐 좀 없을 것으로 보아 해당 위치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목표가는 5,9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보겠고, 네, 뭐
웬만하면 지금 위치에서 한번 수익을 절반 정도 챙기고 남은 물량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 구해줘 스탁 애청자분들이 아마 증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동방을 미리 잡으셨던 우리 이상호 전문가이셨는데요. 136%가량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 더 보실 분들은 5,9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셀레믹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17%가량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오늘 또 이슈가 나오면서 특징주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셀레믹스 지금 최고가 32,000원까지 달성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셀레믹스도 한 지난주에 목표가를 좀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었는데 오늘도 뭐 AI 기반 해가지고 의료진단 솔루션 개발 기업과 그 MOU 부분 체결을 진행했어요. 근데 셀레믹스 진단키트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로나 진단키트와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도 좀 몇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수주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매출도 좀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최바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아마 추천 당시보다 좀 가격이 높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32,900원으로 뭐 다시 뭐 동일하게 말씀드리지만 해당 구간을 좀 돌파한다면 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선 1차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정말 아쉽게 몇백 원 차이로 또 달성을 못했지만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겠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센코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표가 정말 조금 몇백 원 차이로 저희가 최고가 29,250원까지 달성하면서 13%가량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한 6%가량 급등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센코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센코도 마찬가지로 아마 추천하고 다음 날에 좀 단기적인 급등을 보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종목도 지금 바이든 친환경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사실 올해를 따진다면은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지만 아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재생 쪽이나 수소 쪽이 좀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고 최근에 거래도 들어온 거 보면은 수급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센코 같은 경우는 우선 당일 탄력이 나올 때 최소 600만 주 이상이 쌓여야 아마 좀 의미 있는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단기 탄력도 괜찮아요. 근데 유지해주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위치에서도 우선 모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전과 동일한 35,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센코 역시 목표가까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까지 수익 차곡차곡 더 모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중간 점검 또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내일의 종목들 구해드릴 테니까요. 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수익률 확인하신 것처럼 이렇게 3년상 가는 종목들, 또 하루 만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우리 전문가님 다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런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9100으로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과 함께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또 얼마 만에 수익 내고 싶으신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얼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지런히 또 여러분들 구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사연부터 열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끝번호 5237 김재경짱이라는 닉네임이 눈에 띕니다.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바이든 취임하면 정책주가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사둬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올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오른 게 더 갈 수도 또 안 오른 게 갈 수도 안 갈 수도 전혀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길게 남겨주셨으니까요.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전문가님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바이든 그 미국 대선 때 좀 크게 올랐던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그 하나케미칼이랑 그리고 하나큐셀이 합병한 기업이고요. 석유화학이랑 그리고 태양광 또 수소 생태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바이든 미국 대선 때도 좀 올랐다시피 친환경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 큐셀이 미국의 그 주구용 셀 그리고 모듈 시장 점유율을 1위에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그 과거 작년에 니콜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뭐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하는 이슈가 있지만 작년에 니콜라 사기 혐의 사태로 꽤 밀린 사례가 있습니다. 니콜라는 사실 주가 지금 굉장히 형편없는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뭐 부각이 되는 건지 몰라도 오늘 한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니콜라의 수소 전기 트럭인 그 트레이 시운전을 2월 중순에 또 완료할 거라는 소식도 있고, 추후 이제 수소 연료 공급 인프라에 따라서 점차 악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에 한 중기적으로 보면은 그 니콜라의 수혜를 좀 하나솔루션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그 강원도에 그 그린 수소 생산 단지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국내 몇 없는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의 기술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작년 말에 제가 방송에서 2021년 그 유망 업종을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잡은 만큼 업계에 대한 성장력이 좀 굉장하니까 좀 기존의 좀 역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이번 달 들어서 최근 4개월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해당 고점을 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를 한 지금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는 61,200원으로 좀 잡아보겠고, 조정이 온다면은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51,000원 정도로 잡으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호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으로 또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1,200원, 손절가는 51,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창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하나그룹주가 좀 먹여주려나요? 하나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현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나시스템 정말 대박입니다. 제 생에 이런 큰 수익률 처음이라서 손이 덜덜덜 떨리네요. 백성희 전문가님 정말 감사드려요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하나시스템처럼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부 정책 수혜주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한 줄 더 남겨주셨네요. 자,
키워드부터 정리해 드려야겠죠?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백성희 전문가님께 당연히 바로 맡겨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사연 보면 전문가님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보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종목은 이제 정부 정책을 원하셨는데 약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쪽으로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SM코어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SM코어는 SK그룹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자동 창고 시스템, 스태커 트레인, 그리고 EMS 등의 무인 반송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SK그룹주 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클린 FA는 SK하이닉스 클린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이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SK그룹향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SK와 손잡고 한국에 진출한다고 밝혔죠. 지분 참여 약정 방식으로 협력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은 11번가 기업 공개 등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성과에 따라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주 인수 권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사는 SK그룹의 물류 자동화를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 2023년까지 연평균 9.4%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내 또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요, 2023년에는 15조 원 규모로 연평균 11%의 고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과 그리고 SK그룹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저항대인 7,800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저점을 말아 올려주면서 음봉인데도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린 굉장히 주가 상승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주, 5일선 올라탄 급등주 패턴 보여줄 확률도 크고요. 또 전방 산업의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 9,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 구간은 이탈하는 7,1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송희 전문가님은 SM코어로 구해주셨고요. 저희는 목표가 9,000원까지 수익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잘 적어놓으시고요. 기억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구해줘 스탁 사연창에 제니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연예인과 동명이인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435님의 사연이고요. 제니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너무 단타가 무서워서 중기 종목을 찾고 있는데 괜찮은 종목 없을까요?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제니 시청자님도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연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이번엔 이상우 전문가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문가님, 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종목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종목 없을까요? 하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이번 종목도 아까 하나솔루션과 같은 그 수수 관련된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단기적인 고점에 있었다면은 EM코리아는 지금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변곡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높은 급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EM솔루션이 영위하는 수소 에너지 그리고 수소 스테이션 에너지 부문으로 수년 전부터 수소차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2년 전에는 그 대장주로도 엮일 만큼 좀 강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310기 정도 구축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EM솔루션이 영위하는 수소 충전소 기술이 그 수전의 기술이라고 있는데, 아까 하나솔루션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 수전의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수소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과 같이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 보겠습니다. 그 12월 달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굉장히 좀 지루한 중기적인 박스권 횡보를 보였지만, 이번 1월 달에 들면서 박스권을 좀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 바이든 취임과 더불어 오늘 좀 나름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3개월 만에 거래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죠. 다음 주쯤에 한 2천만 이상의 거래가 들어온다면은 제치 한 7천 원 이상은 한번 돌파해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엔벨로프 상단 구간인 한 7,2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최근 박스권 구간에 좀 나름 하단 구간인 5,800원으로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초점을 두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EM 코리아 구해주셨고요. 아래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 분 더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 다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요. 주린이 님이 오신 것 같아요. 지다안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주린이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은 이미 오른 것 같아서 선뜻 들어가기가 무서운데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백송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각나는 종목 있으실까요? 약간 지니언스 오.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니언스는 이제 네트워크 접속 제어 NAC라는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국내 NAC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정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글로벌 NAC 시장은 이제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10.4%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업용 단말 보안 솔루션인 EDR이라고 하죠. 이 부문을 금융이나 공기업 등 대형 컨퍼런스의 레퍼런스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보안 솔루션의 구독 경제화 시도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신규 매출 확대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비대면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대량의 거래량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큰 시세 분출 나왔지만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나오고 이제 쉬어가는 모습에 또 거래량을 터진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 구간을 이탈하는 5,7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지니언스까지 구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